최근에 실물 경기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지난 2022년에 주식시장이 많이 폭락했는데 그 직전 수준, 그걸 회복을 많이 했죠. 그럼 지금 실물 경기가 이제 다 하강한 거고 이제 회복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냐. 만약에 요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주식을 사야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둔화 영역에서 아직도 계속 하강을 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발표된 경제지표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실물 경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소매 판매 지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한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 네모친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난 2000년대도 그렇고 소매 판매가 쭉 올라오다가 점점 둔화되다가 경기 침체가 터졌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소매 판매가 쭉 올라오다가 뭔가 이렇게 좀 둔화되는 이런 각도가 나오고 나서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 때도 뭐 약간 비슷한 흐름 쭉 올라가던 게 점점 둔화되더니 갑자기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은 어떻죠? 2020년 이후에 쭉 올라가던 소매 판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뭔가 터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역사적 한계 구간에 진입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전년 대비 증가율 지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소매 판매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구간이죠. 2003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소매 판매 증가율이 쭉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고 상승되는 구간들이에요. 반대로 증가율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2006년부터 2008년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이 구간들은 경기가 확실히 둔화되고 침체되는 구간을 소매 판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이게 마이너스로 간 구간들은 뭐 확실한 경기 침체가 온 구간들이죠. 그럼 2023년 이번 6월달 소매 판매 증가율은 몇 %냐? 1.2%로 거의 뭐 마이너스 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물 경기가 둔화 및 침체에 임박한 구간이다. 이걸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체 소매 판매 지표란 게 뭐길래 자, 이렇게 실물 경기를 그대로 설명해 주냐? 미국의 약 4,800개의 소매 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매출액을 그대로 설명해 준다. 매출액을 다 합산했다. 보시면 돼요. 소비자들이 제품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소매 판매액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전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또 박스친 과거 경기 침체 구간들에는 대부분 이렇게 횡보를 한번 했던 구간들이 나왔다는 게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번 6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을 해 봤었는데 본 지표가 이렇습니다. 2020년 이후에 기울기가 틀리게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아, 소비자 물가지수 떨어진 거 아니냐? 이거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거지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는 계속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매 판매액 지표, 즉 소매 판매점들의 이 매출액을 합산한 지표가 횡보를 하고 있다.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똑같은 수량이 계속 팔린다 그러면은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그대로 한 개씩 계속 팔린다 그러면 매출도 이렇게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쭉 올라가다가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 실제 판매량 자체는 감소를 하고 있다 소리입니다.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제품의 가격이 50만원짜리예요. 이게 두 개씩 팔리던 소매 판매점이 있습니다. 소매 판매점의 매출액은 100만 원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앞서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제품의 가격이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개 팔리던 게 하나가 팔립니다. 그럼 역시나 이 소매 판매점의 매출액은 100만 원입니다. 즉 매출액은 같지만 실제 판매 수량은 이제 절반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딱 이거예요. 소매 판매 지수가 이 소매 판매 업체들의 매출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이 원지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쭉 올라갔다. 이 제품 가격 자체가 올라갔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 판매량은 감소한다.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최근에 살펴본 이 실질 소비 지출, 이 상품 부분 보시면 실질 소비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소매 판매액 증가율이 이렇게 점점 둔화되는, 즉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역사적으로 터졌는데 지금도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죠.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이유를 설명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어떤 소매 판매점에서 제품 가격이 50만원인데 두 개가 팔리기 때문에 매출이 100만원인데 제품 가격이 100만원으로 오르는데 대신에 하나만 팔려서 매출이 똑같이 100만원을 찍고 있는 소매 판매점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잦아들면서 제품 가격이 다시 50만원으로 떨어져 버리면 매출액은 얼마가 되죠? 50만원으로 한 개밖에 안 팔리니까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도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기 녹색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이렇게 과거 고점 1990년도 그렇고 2001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실제 판매량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고 소매점들의 매출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거나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률이 급감을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구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떨어질 때 경기 침체가 왔던 이유입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실제 판매 수량은 둔화됐다. 분명히 소매 판매 지수는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원 지표는 쭉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실제 판매 수량이 둔화된 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물가 상승률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기업이든 소매 판매점이든 이렇게 매출을 끌어올렸던 이유가 지금 점점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는 이익률이 급감하고 역시 무슨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지금 특히 왜 기술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자, 지난 2021년 우리 채널 영상 등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역사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마지막 구간에는 항상 기술주가 가장 크게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든 뭐든 이런 게 터지더라. 이 얘기를 많이 드리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기술주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하필이면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서 2022년에 뚝 떨어졌죠. 그리고 2023년 최근에 다시 다 올라온 건데 그것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오른다 떨어진다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결론은 났죠. 금리가 오르면은 너무 빨리 오르면 중간에 한번 진통은 겪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가 뭐 천천히 오르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오른 다음에라도 결국에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가 맨 마지막에 한 번씩 오르더라. 이건 역사에 나온 그 사실 그대로 똑같이 이번에도 결국에는 반복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1년 지난 영상들 쭉 돌려보시면 반복해서 설명드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죠. 자, 이렇게 다수 실물 경제가 침체 경보를 보내는 와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술주만 쭉쭉 올랐던 이런 시기들은 언제였죠?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들을 우리 채널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다수 지표에서 대부분 지표에서 지금 실물 경기 둔화 및 침체를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술주를 중심으로 갑자기 쫙 올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겠죠. 일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앞으로 막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미래를 저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각자 투자 방법과 원칙이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 채널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한 중장기 사이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타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렇게 둔화, 하강이 남은, 즉 침체가 남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소통을 제대로 하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과 거기에 속한 종목,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